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은식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의 문성호 의원입니다. 니뿐 슈긴 지부 교쿠 간케큐노미나사마 서울 토쿠 백시 기카이에 요코소.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이 서울 각지를 수월하게 연결하고자 시작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서울경전철 사업은 모두가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미래라는 글자가 지금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넘게 재정적 요건이다 등등 사유를 들어서 지연되고 불합리한 기재부 예타 제도 변경에도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던 선대를 지나 오히려 지금의 그 세월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강 이북을 횡대로 이어서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던 강북 횡단선 역시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낙방하게 된 지금, 허나 그 취지와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재구축안을 포함해 분명하게 제도 전하기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 그 자체인 예타 제도는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7월 현 정부에서는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본의원 시선에서는 이것이 과연 녹아내릴 수 있는 설탕인지 설탕의 모습을 한 석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정질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히 앞선 질의는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날 이제 시행된 예타 운영 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을 보니까 민간 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이 민간 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만 적용하겠다는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항목인데 그래도 수정돼서 개정된 거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시는 여기 그치지 않고 광역적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조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북 횡단선을 좀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재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구축안이 포함이 돼도 요거의 혜택은 못 받는다. 이렇게 허울뿐인 그런 개정안이 아니냐, 그런 이제 시민분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가면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지역 간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하겠다는 그런 평가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나옵니다. 정책성 항목 내에서 균형 발전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으면 알 수 있었는데요. 헌데 이 안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울연구원이 발표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건의안과는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경계성 가중치 하향이 10% 수준으로 머물렀고 그게 이제 정책성 항목에 상향 조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 균형은 역시 평가 지표가 안 된다는 점이 꽤 아쉬운 점으로 눈에 띕니다. 더욱이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71조 종합평가의 방법을 보니까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유형에서는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경제성 60에서 70%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과도한 가중치가 근거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혼잡도 완화,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대응 계획이나 혹은 보완점이 좀 있을까요? 보완 계획이 있을까요? 예, 의원님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 71조의 종합평가의 방법에서 이 항에 지금 수도권 건설 사업 유형의 비중이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 신설로 인해서 그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단서 조항이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그대로지 않습니까? 경제성.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별도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경제성 및 재정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10% 하향 상향할 수 있다. 여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각 호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저걸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녹아내실 수 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만 예.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 상태 자체로는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일단 별표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예. 근본적인 건 60에서 70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비판의 여론이 나오거든요. 이걸 예.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계속 생각입니다. 건의해 왔고 앞으로 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속예타 추가 검토 시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사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흥미롭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해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 조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점인데요. 뭐 중앙관서의 장에 서울시장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뭐 기재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의아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현행에서 지금 구축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건 서울시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신속예타에 대한 안건은 왜 판가름한 건 대통령실이냐 이건 거죠. 제 의견은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해석이 좀 있을까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예. 대형 SOC 사업 같은 경우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시도지사에게도 네네. 똑같은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직 답변 온 거나 그러는 건 없었나요? 예, 저희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좀 패단이 아닐까 그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 안건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공감을 해 주셔서 좀 빨리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건들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논의된 바나 이제 인천 경기 특히 우리랑 같이 이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군이잖아요. 그 수도권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서도 이제 심도 있게 이 내용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7월 30일 날 이게 시행된 이후에 혹시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예, 저희도 제도 개선 용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와 함께 계속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에타제도 대상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기재부가 500억을 1000억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시도지사 협의회에 저희는 2000억으로 상향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지가나 물가 등을 수도권에 비춰볼 때 네. 2천억 정도로 좀 상향해 주는 게 금액도 좋겠다라는 올리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1000억 규모였죠? 지금 500억에서 1000억으로 500억에서 1000억 지금 규모죠?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에서 제가 조금은 이건 보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시도지사 협의회 이제 대정부 거의나 검토 의견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근데 서울시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과 경기는 의견을 안 준 건가요? 이게 저희도 뭐 계속 약간 논의를 하고 고자질하는 것 같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 수도권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정확한 의견은 아직 그 부분에서 모르고 그럼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가 아직은 한 목소리는 안 내주고 있는 거네요. 뭐 어떤 부분은 같은 목소리 내고요. 예. 또 어떤 부분은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네네.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참 이게 강 건너 불구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7월 이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이제 송부한 지침 개정안 의견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해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로는 뭔가 좀 부족하니 보완을 해달라고 이제 움직임을 많이 내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 59조 정책 효과에 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 제고 효과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는 것을 제안했는데 7월 30일 시행된 현행에서는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각 호 내용의 지방 기초 자치단체 간 균형 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근거는 돼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예. 의견 내신 것처럼 6호를 신설을 하냐 혹은 지금처럼 조문에 그냥 근거하냐의 차이로 보이거든요. 예. 혹시 균형발전본부가 이 건의를 한 뭐 필요성이나 이유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별도 항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하위 항목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가중치 적용의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신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수도권 그 건설 사업에서 60에서 70이라고 그냥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럼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뭐 이렇게 추가로, 논리적으로 예, 제가 쪼으려는 것보다도 예, 개선,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수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서입니다. 그 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법의 2항을 이제 신설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뭐 평가 점수 반영 여부에 대한 게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균형발전본부에서 근데 그 자세한 이제 조항은 부처문을 해주지 않은 걸로 일단은 자료에서는 보여지거든요. 예. 혹시 그 계획을 잠깐 여쭐 수가 있을까요? 어떤 예. 아니, 저희도 그림을 이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네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네. 진행 중 용역에서 예. 그걸 만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만들고 그 있습니다. 혹시 용역이 좀 많이 오래 걸릴까요? 예, 내년 원래 6월까지 내년 6월 이요?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따가 또 이제 제가 거론은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차 교통실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고 이제 베이를 버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발목을 또 잡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 검토도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힘써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전철 사업을 두고 비난적인 언론 플레이만 하지 서울경전철 추진을 해서 뭐 기재부랑 국토부를 정면으로 이렇게 설득하거나 반박하거나 그걸 보완하고 시사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서울경전철 사업은 서울 시민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도 협조를 긴밀하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교통실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자치구 협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네. 논의할 때 대광위에서도 계속 참여해서 논의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목소리를 잘 안 내준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몇 선, 4선, 3선 된 국회의원님들 보면은 절대 거론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막 선거철에는 뭐 계속 걸어요. 뭐 신속 추진하겠다. 근데 정작 이렇게 핵심적인 데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긁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공격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짚어서 의원님 바쁘시지만 이것도 꼭 챙겨 좀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네. 요구하고 할. 네, 이 부분 꼭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잠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이제 분명히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역차별로 가해질 예비타당송제도 개선안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로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민선 8기 그리고 11대 서울시의 임기 내 꼭 이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게 한계는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일을 벗어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예타 제도 개선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나 혹은 포부를 여쭙고자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님 많이 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처럼 또 답변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데 서울시는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경기 인천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예타 제도를 개선을 함으로써 저희들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 사업, 특히 강북 횡단선이나 지금 관심이 있으신 이 목동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꼭 뭐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역량을 투입할 거고요. 실제로 정부도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성보다도 정체성 점수를 좀 더 높인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일을 벗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강북횡단선 재구축안이 들어가 있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시장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계획의 스테이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타 제도는 소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 스테이크를 잘 구우셨는데 소스가 일반 시민,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결국에는 스테이크 자체도 입맛에 안 맞게 된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준비와 그리고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시내 안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진구 건대 입구에서 민주노련 등 불법 노동 상인들의 무단 점거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안전시장 한병렬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도를 통해 보셨으니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영등포구에서 이제 광진구에서 대대적인 이제 거리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노련과 이제 진보당 같이 이제 특정 정치 단체들이 굉장히 세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또 손도끼로 안전 펜스를 훼손하고 쇠사시로 몸에 감은 채 노점 부스로 올라가서 농성하는 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과격한 폭력 행위를 동반해서 대처한 상황을 재난 안전실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저 뭐 사건 이후에 네. 추가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광진구청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거리가게 단속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아울러 협조해야 될 사항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진구청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점 75개소 중에 70개가 불법 전매 및 전대 횡이 영업되고 있었고, 한 명이 다수의 노점 운영하는 문어바식 기업형 노점, 그리고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대리하는 경우, 그리고 노점이 자릿세가 1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노점 원 운영자가 매달 60만 원을 수취하는 거, 무슨 월세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물론 신종 부동산도 아니고 이런 불법적인 일에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짚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점 수입은 현찰로 탈세를 하고 또 기초수급은 탐으로써 이중수급을 받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들은 손도끼, 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가지고 진짜 점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2018년도에 만든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 장치나 대비책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에 제정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거리가게 설치 기준,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운영자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단속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허가 연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확실하게 이번에 개정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 건가, 혹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 관리에 대한 목적인가 싶어서 본의원이 직접 조례도 냈었어요. 네,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조례인데, 상임위원회의 지금 판단을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저도 동의한 바입니다.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지금 현행에 맞춰서 확실하게 개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사나 이제 축제 같은 곳에서 일회성이나 그 축제 기간만 특정 부스를 운영한다, 이런 노점은 충분히 이제 더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좋죠. 더 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데, 그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그걸 또 사고 팔고 그걸 기초수급 생활자가 탈세를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도 적용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예. 이제 거리가게가 계속 축소돼서 진짜 생계형만 일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이벤트성으로만 일부 허용이 되는 그런 것들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허가제로 해서 일정 부분 관해서 관리 체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운영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광진구 얘기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점거 사태로 이제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는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소통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노점상 연합회에서도 노점의 매매, 임대, 양도, 담보 제공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청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자진 철거한다라는 약조문까지 스스로 걸어놨는데, 이게 확인이 됐는데도 지금은 자기들은 생계권 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돌려서 생각해봤을 때 그분들의 연세나 혹은 이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미 자녀들도 다 출가한 상황일 거예요. 생계형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허용의 여지를 좀 두고 있지만, 기업형이나 불법에 관련돼서는 단속을,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를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특사경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을 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특사경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네. 지금 9개 구청에서 특사경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이 아닌 구청 특사경이 운영되고 지자체 있고, 소관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 전문가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거리가게 단속이나 관리하는 전문인을 좀 추가로 관리해서 구청에서 운영해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이나 아니면 특전을 할 수 있는 인사상의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특사경 인원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의 인원인 거고 네, 지자체에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걸 좀- 법무부랑 협의해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에 꼭 투입해야 되는 게 특사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구청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근데 특사경은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진구에 특사경이 7명 있습니다. 지정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신원 확인하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 임무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제 특사경인 경우 그게 가능하고요. 네. 일반 공무원인 경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관리하는 거나 불법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사경 활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깊이 또 과감히 뭐라고 해야 되죠? 파헤칠 그럴 역량을 꼭 키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자리세로 1억 원이 넘게 왔다 갔다 거래되고 있고 또 60만 원씩 뭐 월세 받으면서 노점을 빌려주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꼭 추적하려면 특사경 분들이 신원 확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원 확인이 노점 맞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노점이 그렇게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민주노리나 진보당 같이 이렇게 특정 정치단체들은 그걸 옹호하고 있거든요. 두둔하고 있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수익에 대한 카르텔이라고도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파헤쳐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근절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에서의 상행위는 무조건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특사경들이 확실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사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문가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또 지금 광진구청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투입된 특사경 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랬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약간 그런 거리 뭐라고 했죠? 거리 정비에 네, 대한 거리가게 정비나 네. 거기에 뭐 네, 포상이라든가 예. 혹은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포상 혹은 그 저희들은- 독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들 포상 계획이 있고요.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포상과 그다음에 표창과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뭐 워크숍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포상과 격려를 시행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광진구의 문제 이거 개인적인 견해로는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 노점상 집중 지역에 있는 항상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들이 항상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이런 저는 불법적인 수익이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좋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안전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제 옆 지역인 홍은동에서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디지털 도시 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네, 약간 부서 관련해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홍은동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해당 사건이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최초 신고자가 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의 그 정보를 토대로 CCTV를 통해서 잡았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네네. 있습니다. CCTV도 사실 처음에 못 잡았던 거 그것도 아실 거고요. 네. 그러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유괴 혹은 유괴 미수라고 하는 위중한 사건들에서 피의자를 쫓기 위한 CCTV가 굉장히 효력을 많이 못했다.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표를 이제 보시면요, 사건 발생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제조사와 모델명, 제조일, 화소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혹시 우려스러운 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국장님 혹시 아시겠나요? 저 자료만으로는 좀 설치 노후된 이 구역의 예.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이제 내구 연한이 6년이라고 이제 7년입니다. 7년인가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7년인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모두 9대가 지금 많이 지난 상황인 거죠. 그리고 1구역 역시도 곧 있으면 이제 아직은 뭐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도래할 시간대가 오고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중순의 말에 제조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2017년도 9월에 제조된 카메라도 3대가량 분포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가 2023년 이상 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해서 서울 전역에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자치구 보조금 예산으로 512억 원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능형 CCTV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범죄나 화재 같은 거를 관제관이 안 보더라도 직접 이제 찾아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디지털 도시국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에 신규 설치 노후 교체 지능형 전환을 위해서 348억 5,5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 현재 디지털 도시국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많이 감축된 253억 원이 감액된 95억 5천만 원만 반영된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필요에 의해서 348억 원 정도는 신청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도시안전 분야 여러 전체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CTV 사업의 중요성이 낮아져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95억 5천만 원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태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본 네. 예산 이외에도 보면은 매년 특교나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특교세를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어도 신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 거에서 보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을 이제 자치구청장이 신설의 중요도를 보느냐 아니면 네. 지능형 전환 그리고 노후 교체에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인데 네네. 아무래도 구청장님들께서는 주로 신설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려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가 좀 있으신 네.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잘렸길래 혹시 기조실장님인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괜한 분 제가 타작할 뻔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일단 연차별 계획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2023년도 서울시 전역을 지능형 CCTV 전환 발표 시보다 현재 서울시가 범죄 등 위험 요소가 감소했다고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50억 원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약간 많은 우려는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디 추후 혹시 보완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네. 등하굣길에 오히려 이제 조금 사각지대인 곳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네. 좀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 구청장들로 하여금 지능형 전환을 좀 더 우선 하도록 권고를 내년 예산 교부시에 권고하겠습니다. 네, 이거 최대한 그래도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그 사건 발생했던 홍은도 현장에도 내구연한 안에서 본래의 화재를 유지하며 운영된다라고 보여지는 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건 테이블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서대문 경찰서에서도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설득을 해주심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감님도 해당 사건을 보고 받으셨죠? 예, 그 사건 발생 직후에 여러 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데 다행히 유괴 미수여서 정말 다행이고 해당 어린이들이 큰 충격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교육감님,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를 좀 살펴보니까 그 아동 안전 지킴이 집 현장 방문을 하셨다는 그런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예. 다녀오신 거죠? 예, 그 강남구에 삼릉초등학교 있는데 네네. 예, 거기도 다녀오고 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도 다녀오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CU 그 하고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구청장님들하고도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경찰, 구청장 그리고 민간 업체 다양하게 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고생해 주신 바는 감사드리는데, 근데 사건 발생은 서대문구 홍은동인데 와 삼릉초에 가신 거죠? 삼릉초에도 당시에 이제 그 취약지구 같은 것이 있어서 갔고요. 그 홍은동의 경우에는 이제 소부 교육장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서대문 홍은동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홍은동에서 발생했는데 교육감이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네, 뭐 지금 여기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챙겨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오셔서 장학사님도 오셔서 이제 대응한 건 저도 압니다. 근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참고로 여기 제 지역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셨어야지 좀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 되게 유감이고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신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육청에서 이제 사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제 수사는 이제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유괴미수 정황 등을 서부 지원청에 전달만 하지 어떤 지시나 이게 합동 조치나 이게 지원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구역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니, 꼭 그런 굉장히 건 아닙니다. 아쉽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늘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네. 인원이 서부교육청에 가서 협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간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건 약간 한 5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이거 약간은 대외비적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란이 좀 더 가중이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수로 미필적인 실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로 이제 공문이 나가서 혼란이 더 가중됐을 때 교육감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우리 서대문구 홍은동에 대한 그런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그런 혼란이 적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아까 윤영희 의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은 잘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희 홍은동에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곧 다시 사후 네. 있지만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점검 차원에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보고한 바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자 해요. 근데 보면은 약간 교육청이랑 지금 지원청이랑 좀 그 뭐랄까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지원청에서 저에게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준 내용 중에 유괴 관련 대응 내부 안전 매뉴얼 안내와 한 라인을 설치하겠다. 예, 이렇게 10월 2일 날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11월 12일 날 그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검토 사안에서 해당 사업은 유괴 등 사안이 아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재난에 대한 관리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오인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인이 그런 있었던 건 거예요? 아닙니다. 이 홍은동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8월 네. 말이죠.
그리고 9월 달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요. 네. 10월 달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네. 크게 보면 마포 지역, 서대문 지역으로 해서 3개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그 3개 유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거기에 관한 6.25 예방 교육과 그 이후에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안전 거점 지정, 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 이 4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충실하게 체계화하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만 했어요. 아니다. 그건 약간 예. 미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네. 그 안전총괄 담당관이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대응 방안과 그 네네. 이후에 후속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 부- 4개의 차원에서 네, 그 이 부분은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셔도 되니까요. 예. 그 한라인 구축이 어떤 시스템으로 됐는지 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래도 되게 반가워한 사실이었어요. 예. 특히 뭐 학교 보안관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 저희로 예를 들게요. 예. 그리고 교육지원청 내지 교육청 이 3개에 대해서 한라인이 구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 대비가 돼 있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매뉴얼이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 부분은 해명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유의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직접 네. 경찰과 어떻게 교신이 되는지 지금까지 어떤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좀 섬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출생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우리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꼭 하면 이뤘으면 하는 것이 경전철 사업과 그리고 그거 위한 소스 예비타당 조사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성과는 못 냈음에 저 역시 항상 죄송한 말씀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남은 임기 서울특별시 그리고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인천시 광역시 모두가 합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멋진 미래를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